자, 게임 매거진 95년 3월호입니다. 가격은 5,500원. 예. 95년 당시에 가격이고요. 공략은 브레스 오브 파이어 2가 있네요. 와. 네, 펼쳐보겠습니다. 이때는 슈퍼 32X가 이제 알라딘 보이로 나와서, 네. 아,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비운의 게임기죠. 스토리 오브 도어. 저는 이렇게 옛날 게임 잡지들을 보면 이렇게 광고를 보는 재미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 어릴 때 볼 때는 이 광고 페이지를 참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의 광고들이나 게임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니 참 재밌더라고요. 아, 김영삼 전 대통령 나와 있네요. 호키포키. 메가드라이브 콘드라 더 하드코어입니다. 아, 명작이죠. 야, 게임 광장 용산 전자랜드 신관 1층. 야, 여기도 게임이 이제 뭐 그 매장들이 엄청 많았는데, 사실 용산을 어릴 때부터 다니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전자랜드 신관 이쪽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NBA 잼. 인기 많았죠. 막 선수들이 날아다니고 막 그러니까요. 움직임도 좋고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이렇게 접혔네요. 이거는 본 김에 이렇게. 네, 광고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동킹콩. 여기 이제 95년 3월호이다 보니까 94년도에 나온 게임들에 대한 광고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대항해 시대도 있네요. 삼국지 등등등 많은 광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게임 잡지를 옛날 거부터 순서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90년대 초반, 이건 이제 95년도니까 중반인데 90년대 초반에 그 모았던 게임 잡지를 당시 학창 시절 때 공부를 한다고 책방에 팔았던. 네. 아, 지금 생각하면 참 천추한인데, 예. 그래서 제게는 90년대 초반 게임 잡지들은 앞서서 저희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정도밖에 없고요. 90년대 다행히도 중반 거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버추어 파이터 2, 핸디 알라딘 보이. 아, 이것도 제가 가지지 못했던, 지금도 없는 게임기 중에 하나인데, 언젠가 모든 게 좀 잘 풀리고 제가 하는 일들이 좀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지고 싶죠. 네. 야, 슈퍼패미콤 위성 데이터 방송. 네. 당시에 이것도 참 보면서 신기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 95년도 이 당시에는 플레이스테이션, 뭐 세턴, 3DO 등등 차세대 게임기라 불리우는 게임기들이 나왔던지라 이제 슈퍼 패미콤이나 이제 그런 16비트 기기들은 이제 좀 뒤안길로 가고 있기도 했죠. 자, 세가 차세대 1인자를 꿈꾸며 결과적으로 1인자가 되진 못했죠. 참 아쉽지만 세가라는 제작사를 좋아하고 또 게임기들을 좋아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게임 역사에는 큰 족적을 남긴 대단한 회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지금 특별한 기사는 없고 세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거인 것 같고요. 골든엑스 더 듀얼. 이 골든엑스 시리즈가 인기가 많았는데 요 대전 게임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거든요. 인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좀 없었을 것 같고요. 버추어 파이터 2 이후 후속작 구상 중. 네. 뭐 이런 등등등.
세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힘을 많이 실었네요. 세턴 특급 버추얼 파이터 2 세턴에서 만납시다. 엑스맨 세턴 이식 결정, 데이토나 USA. 이 게임 자체는 굉장히 명작으로 아케이드에서 유명했지만 세턴으로 이식이 되면서 좀 안 좋게 이식이 된 사례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언젠가 방구석에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모델 2 기판의 게임은 이런 게임: 버추얼 파이터 2, 데이토나 USA, 데저트 탱크, 세가 랠리 챔피언십. 엄청난 게임들이. 오, 세턴 기적의 3D 슈팅 게임 펜저 드래곤. 여기는 좀 뭐랄까요, 이 프린트가 색이 조금 그렇게 돼 있네요. 펜저 드래곤 굉장히 명작 게임이죠. 저는 세턴이 처음 나왔을 때는 기기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 친구가 이걸 가지고 있었고, 그 세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펜저 드래곤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 집에 가서 한번 즐겨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물론 가지고 있는데 좋은 기회에 또 플레이를 해보고 싶은 게임이기도 하고요. 이제 세턴이 오프닝을 장식했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사이버 슬레드, 요게 유명했죠. 예, 네지콘. 이렇게 패드를 돌려가면서 했던 건데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예전에 어릴 때는 가지고 있었는데 네지콘은 없더라고요. 창고에 보니까. 이게 아마 남코에서 만들었던, 맞네요, 남코에서. 네, 킹스필드. 요것도 나름 유명한, 프롬 소프트웨어. 네, 아주 유명한 제작사죠. 킹스필드. 네, 이거는 잘 모르겠고. 간담, 투신전. 제 개인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그 게임기 나왔을 때 초반에 할 게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그 파이널 판타지 7이 나오기 그 전에는 게임들이 이제 나오긴 했지만 큰 이제 소프트들은 없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대전 게임으로서 그 가벼운 재미를 줬던 게임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꽤 재밌게 했습니다. 타카라에서 제작을 했고, 예전에 이제 16비트 게임기 시절에 리메이크를 주로 담당했던 회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투신전 저는 꽤 재밌게 했던. 공략을 아예 했네요. 주인공 에이지, 카인. 저는 여기 두 명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기억이 안 나네요. 소피아도 기억이 나고요. 앨리스는 잘 모르겠다. 몬도, 듀크. 와, PCFX. 일본 내 정가가 49,800엔입니다. 요새는 환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때도 환율이 1,000원만 해도 49만원, 이제 50만원 가까이 될 텐데, 이때도 환율이 꽤 낮았나봐요. 여기 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과연 5만원 이하를 유지하겠다는 NEC의 약속은 훌륭하게 실현된 셈이다. 200엔을 깎아서 5만원 이하라고 하면 참. PCFX. 네, 여러모로 참 전설의 게임기가 됐죠. 저는 근데 이 게임기를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궁금은 한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뭔가 전반적인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다시금 오락기들이나 수집한다고 해도 이거는 제가 수집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궁금은 하지만. 3D 온라이브 10대 무료 증정. 야,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 쇼크웨이브, 피파 스타블레이드, 디에식타. 네, 이제 아케이드 클럽이네요. 참고로 이 게임 매거진 잡지는 제가 당시에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뭔가 공략이나 구성이 굉장히 알차다는 느낌이 항상 있어서, 당시에 이제 3개 정도의 게임 잡지가 이제 막 많이 나오고 그럴 때였는데, 또 전 이 매거진을 꽤나 좋아했었습니다. 네. 인기는 킹오파 94가 95년 초반 지금 3월달 게임 잡지이다 보니까 킹오파 94가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네요. 크루징 USA 레이싱 게임이고요. 이때 아직 그 N64가 나오기 전이라 닌텐도 울트라 64로, 네, 이 가명이죠. 네, 가명으로 지금 이제 잡지에서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공략이 아예 돼 있네요. 일반 필살기, 뭐 콤보 등등등. 당시에도 생소했고 지금까지도 생소한, 근 30년이 지났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캡콤 펜. 네. 이 페이지, 이게 네임이 참 재밌네요. 캡콤 펜, 엑스맨.
이때 이제 엑스맨이 나와서 꽤나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락실에서도 엑스맨은 많이 안 했었거든요. 영화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오고 이제 좀 많이 알려지고 나서였다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요 시대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좀 정말 재밌게 즐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90년대 중반에는 제가 요 코믹스 쪽은 좀 무지했던 때라 크게 관심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다 아는 캐릭터들이죠. 울버린이 이제 울브린으로 되어 있긴 한데, 네, 울버린. 오, 사이로. 매력적인 뮤턴트 닌자. 영화에서 진짜 멋있게 나왔죠. 스톰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예,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엑스맨은 그 방구석에서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재밌게 즐겨 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콜로서스도 나오고, 데드풀에서 아주 감초 역할 톡톡히 했던 스파이럴, 실버 사무라이. 실버 사무라이는 잘 모르겠네요. 오메가 레드, 센티넬로 나오네요. 야, 네오지오 파워, 진 사우라비 투온, 숨겨진 초필살기. 이 초필살기라는 개념이 이제 오락실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상대하던 친구들이 경악을 했던, 예, 그런 기억이 또 생생하게 나네요. 다트에 대한 설명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비디오 게임의 역사, 격투 액션 게임, 게임의 발전. 이게 이제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었나봐요. 기획 연재, 이제 5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최초의 격투 액션 게임. 어이구, 이 게임, 대전 공수도? 네,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왔던 그런 게임들을 총 조합을 해서 풀어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커맨드 가르쳐주기, 시리즈화 된 것들, 그리고 조작계, 그리고 체력 게이지.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 당시에는 초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정립이 되고 확립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대형 게임 센터?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었나요? 원더파크. 와. 이렇게 예쁜 누나들이 원더파크에. 야, 이때 95년도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 이분들은 아마 대학교 초년생? 그러니까 20대 초반이겠죠? 그러니까 저보다 몇 살인가요? 한 5살, 6살 누나들이네요. 야, 참, 이분들도 이제 나이가 다 이제 50이 넘으셨겠어요. 세월이 진짜. 이게 대표님 사진도 있고요. 근데 여기가 어디죠? 이게 우리나라에 제가 짝짝짝짝짝 보면, 여기 강남 역점에 적혀 있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강남 쪽을 가볼 일이 없어서 이런 게 있었군요. 체감형 게임기들이 42인치 버추어카, 뭐 레이싱 게임 등등등, 리치레이서 2가 보이고요. 체감형 게임기들 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게임센터에서 생긴 일, 독자의 눈 등등이 있고요. 네. 슈퍼컨보이 클럽. 이런 식으로, 네. 슈퍼컨보이,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95년도긴 하지만 1등은 이제 슈퍼 동킹콩, 알버트 오디세이 2, 브레스 오브 파이어 2. 3위권 안에 그 RPG 장르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기대 신작이, 드래곤 퀘스트 6가 나오기 전이네요. 크로노 트리거도 안 나왔군요. 어떤 게임기든지 보면 게임기 이제 말기에 엄청난 명작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마 이때도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풍레의 시련. 네. 톨레코가 이상한 던전 시리즈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풍레의 시련은 그만큼은 인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있네요. 지금은 이제 전설의 명작으로 회자되고 하는 크로노 트리거. 네. 11,400엔입니다. 와, 이때 소프트를 어떻게 샀는지 진짜. 32메가 그 당시로선 대용량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거 처음에 오프닝 할 때 그 시계가 똑딱똑딱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부터도 전율을 느끼면서 정말 게임을 재밌게 했었습니다. 진짜 예술이었죠. 프론트 미션. 이것도 굉장히 시리즈화 되면서 인기 있었던 게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 장르를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가장 못 해봤거든요. 많이 못 해봤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파이어 엠블렘이나 뭐 프론트 미션, 이런 이제 유명한 게임들은 해봤는데 이 게임도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NBA 잼도 보이고요. 슈퍼로봇 대전. 게임 보이네요 이건. 에이블 셀렉터를 자작한다. 와. 아, 내용이 진짜 알차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고, 전기, 인두, 납땜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와, 구입 장소까지 나와 있어요. 가격도 그렇고. 아, 대단하네요. 주변 기기들 소개도 해주는데, 이제 이게 슈퍼 패미콤 페이지다 보니까, 여기 적혀 있죠, 슈퍼 콤보이. 그래서 대부분이 조이스틱 그리고 패드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은 보이네요. 테크닉. 요거는 이제 그 비기 같은 거. 당시 게임 잡지에는 무조건 있었죠. 프리 토큰인데 이제 미니 컨보이도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네. 와, 에리어 88 추천 소프트웨어. 윤항규 씨. 이 동납 빌라, 요 빌라는 지금도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 그 시대의 건물들이나 또 사람들, 예, 그런 것들을 또 뭔가 이렇게 지나면 이제 완전 공략 가이드 브레스 오브 파이어 2 후편. 아마 그러면은 2월달 95년 2월달에 전편이 있었겠죠.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공략을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인데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여건상 안 되셨겠지만 만드시는 분들이요. 근데 또 이제 그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이 기다렸던 기억도 납니다. 네. 근데 뭐 RPG 게임들은 레벨을 올리면서 기다려도 되니까 그 기다림 또한 굉장히 재밌었죠. 브레스 오브 파이어는 제 개인적으로 1, 2까지는 꽤 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는 어땠나요? 저는 3는 못 해봐서 잘 기억이. 와, 캡틴 쯔바사. 네, 저는 개인적으로 캡틴 쯔바사 3, 네, 슈퍼컨보이용으로는 3가 제일 먼저 나왔었는데 그 1, 2는 이제 패미콤용이었죠. 3를 제일 재밌게 했었고요. 5는 저는 조금 별로였어요. 네, 3랑 4를 꽤나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명했죠, 축구. 알버트 오디세이. 아까 전에 인기순위 2위에 있었던 선소프트. 당시에 참 명작들을 많이 만들었던, 이렇게 공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략은 일단 쫙 넘길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는 에필로그. 끝까지 이제 공략이 되어 있고, 슈퍼 알라딘 보이랑 PC 엔진은 같이 이렇게 묶어놨네요. 인기 게임. 스토리 오브 더 한글판. 네, 요게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소닉과 너클스 그리고 랑그리스 2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기대 신작에는 서징오라, 신창세기 라그나 센티가 나오기 전이네요. 에이리언 솔저, 울버린. 울버린 정말 재밌는. 네. 아까 봤던 서징오라네요. 커밍순. 라이트 크루세이더도 나오기 전이네요. 이거 진짜 명작인데요. 네. 우리나라에 또 한글화 돼서 빨리 방구석에서 해보고 싶은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에코더 돌핀. 요게 슈퍼 알라딘 보이로 이제 게임이 나왔던 건데, 요게 또 CD, 그러니까 메가 CD죠. 메가 CD로도 게임이 나와서 기억이 나네요. 슈퍼 32X.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거 전부 다 합체를 시키니 메가 CD, 메가 드라이브 그리고 슈퍼 32X까지 해가지고 와. 이거 세트는 이렇게 봐도 이쁘긴 하네요. 네. 스토리 오브 더 한글화 기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네, 독자 페이지를 만들어 놨고요. 어이구, 롤플레잉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조사하다, 도구, 아이템, 장비, 이야기하다 등등에 대한 그 일본어를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페이지네요. RPG 게임들을 당시 많이 해봤던 분들이라면 이런 이제 그 일본어는 다들 외우시고 계시겠죠. 마법 뭐 이런 거요. 도망치다. 네. 재밌네요. 샤이닝 포스. 저는 이거가 당시에 나왔을 때도 참 그래픽이 너무너무 예뻐서 게임에 대한 재미는 말할 것도 없지만, 네, 1, 2 진짜 둘 다 진짜 너무나 재밌게 즐겼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테크닉 있고요. 랑그리사랑 뭐 소닉, 슈퍼소닉 만드는 법. 샤이닝 포스 2. 이 할머니 처음에 시작할 때
베어너클 3가 라운드 선택법이 있네요. 베어너클 3는 제가 방구석에서 했었죠.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와, 루나. 요거면 이제 슈퍼 알라딘 보이긴 하지만 요게 그거죠. 그 CD. 네. 그러니까 메가 CD용. 네, 루나. 저는 개인적으로 루나 이제 1탄, 2탄을 전부 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했는지 세턴으로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둘 다 이제 엔딩까지 볼 정도로 정말 재밌게 했었고요. 아, 이 게임 진짜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RPG가 드래곤 퀘스트인데요. 드래곤 퀘스트와 더불어서 굉장히 재밌게 했던 몇 안 되는 RPG 중에 제가 즐겼던 RPG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진짜 재밌었어요. 중간중간 컷신도 그렇고 뭐, 야, 공략이 철저히 돼 있군요.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아, 여기 또 PC 엔진 아스카. 아, 이게 또 당시 유명했던 바람의 전설 제나드도 있고, 요거는 모르겠네요. 공상과학세계 가리바보이. 아, PC 엔진. 저의 꿈의 게임기 PC 엔진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졸업이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했던 게임인데 저는 요런 종류의 게임은 해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이게 그 3DO 게임기의 소프트로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여기는 이제 PC 엔진이지만 네, 인기를 상당히 끌었던, 어이구, PC 엔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야, 질문도 짧고 설명은 명쾌하고 아주 좋네요.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네. 저는 그 PC 엔진 컴플리트라는 그 게임 잡지를 최근에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정보들을 많이 알 수가 있었죠. 만약에 그 잡지가 없었더라면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꽤나 훌륭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봤고요. 이제 RPG 매거진은 던전 앤 드래곤즈 뭐 시나리오. 아, 이거 당시에 뭐 이게 카드나 뭐 이런 걸로 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은 잘 몰라서 네, 이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맞네요. 던전 앤 드래곤 뭐, 아, 이게 테이블 RPG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에서 뭐 어떻게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이걸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 해봤어가지고 아예 좀 뭐랄까 지식이나 정보가 없네요. 비주얼 컬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터미네이터 2의 티천, 95년 당시면은 터미네이터 2가 나온 지는 꽤 됐을 시점이긴 하지만 이 기술력은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죠. 네. 로켓티어, 클리프 해머 등등이 보이네요. 와, 클리프 해머 이거 제가 당시 극장 가서 보고 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아, 크로우. 아, 크로우는 브루스 리의 아들인,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브랜든 리인가요? 예. 영화 촬영 중에 이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지라 나중 작업을 이 CG로 살려서 이제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영화는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여기 마스크도 보이네요. 짐 캐리.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뭐 건담 만들기, 그리고 뉴 비디오 콜렉션. 야, 비디오가 하하, 조르디. 저희 우리나라에 와서 노래 불렀던 그 조르디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충격의 특보 스트리트 파이터. 네. 참 전설의 영화였는데, 아, 이렇게 진짜 다양한 분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고 또 정보가 들어가 있는 잡지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밌게 봤네요. 게임 매거진. 여기 보시면 뭐 일본 특파원, 캐나다 특파원도 있어요. 네. 정기구독. 당시엔 요게 많았죠. 예. 이 은행으로 이제 보내고 했던 건데, 와, 만화도 있네요. 만화 거꾸로 보겠죠, 이렇게. 일본 만화들처럼. 저는 이건 당시에도 안 봤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어이구. 아, 예. 정말 정재영님의 아주 젊은 시절. 영화야 게임이야 맞나요? 게임이야 영화야? 영화야 게임이야? 네. 대사가 너무나 유명한 39만 6천원 40만원 돈 하는 3DO였습니다. 와, 지금 생각하면 진짜 금액이 어마어마하네요. 아, 여기 금성사가 LG전자로 95년 3월 1일부터 바뀝니다.
언제 바뀌었는지 제가 기억 안 났었는데 이게 딱 이때였네요. 이 잡지가 나왔을 때. 그래가지고 3D웨이는 골드스타가 적혀 있고요. 네. 그랬구나. 네, 오늘도 게임 잡지 정말 재밌게 즐겁게 봤습니다. 1995년 3호 게임 매거진, 네,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